네,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프로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나인원 자산관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섹터 열어보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쪽 바이오입니다. 오늘 다 같이 좋죠.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살아있다. 메이퀴는 제약바이오가 될까? 5월엔 사실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 때문에 다들 좀 긴장을 했는데 의외로 또 성장주의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 안에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쉬더니 다시 가는데 손유로 팀장님 이쪽 보셨어요. 뭐 매출도 1조 원 넘었다라는 내용들 우리 대장주들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실적 때문에 보신 거예요? 네, 확실히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방송 전에도 이제 다양한 뭐 패널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기준금리가 25bp 올라가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뭐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래도 연내 동결이나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전문가분들의 발언 이상으로 외인과 기관이 꽤나 강한 모습에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 5년, 6년 정도 봤었는데 2018년 이후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수를 진행한 것은 저번 주 목요일이 정말 몇 년 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미국에서는 안전자산, 안전투자처, 이제 뭐 경기 방어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라이 릴리가 안정적인 치매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갖고 오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을 이끌어왔고 이제 꾸준하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약바이오 대장급 종목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에 넣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도 알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산다라고 한다면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도 바이오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호평을 또 내놓으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힌트가 어제 또 뉴스를 통해 전해졌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 또 주인공이 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개별 뉴스를 보면 에볼라 백신 CMO 계약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내놨더라고요. 목표 주가 9만 원 상향 조정도 있었고 프리미엄급 백신이다? 여기에 또 보도에서는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 위탁 개발 생산 이번 계약 체결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좀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적이 크게 개선될까는 조금 어떤 실적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네. 우리의 예상치만큼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직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드리겠지만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골라서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폭도 크고 기간 중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좀 뉴스 팔로업이나 수급 체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에 매수를 했다가 조금 뒤통수를 말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국내 CMO 1위 기업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이 이제 반도체의 성공을 바이오로 이어가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투자나 공장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제약 바이오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저는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스는 단기보다는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관점에서는 CMO, CDMO의 강자는 역시 안정적으로 삼성 쪽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셀트리온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바이오시밀러 선방하면서 1분기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또 증권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반영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 바이오 기업 인수와 관련된 모멘텀도 기존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 오늘 인수 철회한다라는 공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오너 리스크 굉장히 좀 사생활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다 소화한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최근 추이를 보면 저점을 조금 올려주면서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바닥은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이슈들은 어느 정도 모두 주가에는 소화가 된 모습이고 실적이 잘 나온 이유들을 따지고 보자면 앞으로 1년 동안 1분기 외에도 남은 3개 분기를 어떻게 할지가 저는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개의 포트폴리오죠. 트록시마, 램시마, 허주마, 여기에 어떤 유럽 시장 점유율 등을 보면 램시마랑 램시마 SC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67%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램시마 SC가 상당히 고부가 가치의 제약이기 때문에 약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를 좀 늘리기 위해서 미국 쪽 시장에도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연내 이제 5개 정도 신약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해당 부분도 조금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큰 이벤트는 증권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약품인 그 유플라이마입니다. 유플라이마가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쪽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월 말경, 이번 달 말경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겠고 최근에 뭐 M&A도 조금 꼬꾸라지고 뭐 사업부 인수하는 것도 포기하고라고 하지만 본업 자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30% 이상으로 이익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 상황도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실적에 있어서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를 따내게 되면 네. 폭발적으로 이 가이던스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이 유플라이마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작년도에 라이센스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그렇죠. 들어왔고 그중에 셀트리온이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5월 말에 발표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이걸 따내느냐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쪽 봤을 때 얼마 전에 바이오 쪽의 투심을 또 자극시켰던 게 일라이릴리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3상이 굉장히 잘 나왔다였잖아요. 네. 정말 인간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과제를 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메디프롬, 피플바이오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쪽은 굉장히 또 힘이 없습니다. 네. 단기로 끝난 거예요? 그 치매 치료 관련주들이 사실상 단기간에 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슈 따라서 좀 시세 분출이 있었다가 금방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치료 관련주들 보시면 보통 진단 제품이라든지 치료제 판매 그리고 뭐 개발업체들이 속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연구개발 성과가 조금 나왔다거나 임상 뭐 한 단계 좀 더 갔다거나 뭐 해외 제약사들의 판권을 확보했다든지 뭐 위탁 생산을 했을 때 수혜 기대감이 있겠다 요 정도 3개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지난 2월에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산업에 따라서도 치매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 분출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런 정도 소식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치매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의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환자 인구가 뭐 2025년도, 30년도에는 뭐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뭐 환자 시장은 커지지만 여기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치매의 어떤 본질적인 치료제에 관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상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단기간에 아니면 올해 뭐 25년도 안까지만 좀 보겠다면 이왕이면 위탁 생산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들. HLB 제약은 이제 CMO 라인을 가지고 있고 치매 치료 관련 쪽에서도 이제 연구라든지 관련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CMO 위탁 생산 시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HLB 제약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지금 4월 내내 사고 있습니다. 1거래일 빼고 좀 꾸준하게 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HLB 제약 종목 안에서 굉장히 기노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 다음은 이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이쪽에서 대전에 생산 시설을 짓는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들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랑 JW 중해제약이랑 연초부터 좀 연결고리가 있어서 관련주로 좀 엮인 건지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쪽 뉴스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 무게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보통 대원제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안약을 사면 보통 3,000당 제약인데 이제 우리가 맞는 수액 이런 수액. 것들이 대부분 JW 중에 맞아요. 제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약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20년 이전까지는 실적이 다소 좀 부정스러웠는데 2021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고 앵커님 말씀대로 올해 연초 이제 머크사 좀 수혜를 잇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JW 중해제약 외에는 이제 머크사 관련 수혜를 좀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대전에 그 시설을 짓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신규 상장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상장사가 없었고 이제 계열사 중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해당 종목을 찾다가 제가 오늘 안에 이 방송국을 못 올까봐 일단 그 부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머크사 관련해서 JW 중해제약이 굉장히 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만 된 것이 아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이 악템라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을 넘어서 이제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실적이 뒷받침된 제약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상당히 이제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을 닮았습니다. 게다가 수급도양도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일단 첫 발은 담근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본비중을 맞춘 다음에 연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W 중해제약이 탑픽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 안에서 숫자 나오는 쪽을 봐야 되는 건지 모멘텀발 있었던 치매치료제는 너무 단기간에 지금 꺾여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의견 들어봤지만 모멘텀으로 접근하기엔 지금 너무 리스키한 것 같고 어떻게 좀 좁혀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은 이제 이중항체 기반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과 기술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작년 상반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성공하면서 2020년 연간 실적까지 흑자로 전환이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ABL102에 대한 전임상 포스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꾸준하게 물론 JW 중해제약도 좋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미 추세를 만든 종목들보다는 그 뒤를 쫓아서 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꾸준한 임상 시즌 이제 임상 스케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정주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는 모습인데 저번 주 목요일에 기관에 엄청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어제와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오늘 오전까지는 외인이 순매수였는데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2,000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5,100원, 1차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항체 하면 이 종목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기술 수출 모멘텀 있고 실적도 갖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려보자. 25,000원까지 보는 ABL 바이오 탑픽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쪽은 오전부터 해서 탄력 반납 안 하고 계속 좋아요. 조선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4월 선박 수주 좀 따라잡혔다고 하죠. 2위로 밀려났는데 흑자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기 대표님이 이쪽 보셨어요. 오늘 강한 이유, 뉴스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우선 실적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까지 어느 정도 삼박자가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조선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눌려왔던 이유는 수주와 주가가 계속 디커플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실적화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고 이미 1분기부터 흑전한 조선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 팀장님 말처럼 어느 정도 덤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덤벼볼 두 분이 가져오신 섹터라 잘 여쭤볼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흑전에 대한 시그널을 이번 1분기에 보여준 것 같아요. 네. 4월 마지막 주가 조선사들의 실적이 다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현대 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보여주면서 자신감 넘치게 좀 출발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14주 연속으로 선가가 한 160포인트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렇죠.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은 뭐 가셔야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우선 작년도를 봤을 때 국내 조선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LNG선 때문이거든요. 가장 고부가가치 선박이고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높았었고 거기에 어떤 중심에 국내 조선사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LNG 운반선 발주량만 보더라도요. 보수적으로 봐도 5년 연평균 한 57척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수주를 받았던 양의 한 3년치는 지속적으로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주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무기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육로로 가는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났었고요. 이것 때문에 전년 대비 131%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이 국내 조선사들한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네. IMO 2020입니다. 이거 국제해사기구에서 친환경 선박들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이제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인데 여기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174개국이에요. 근데 IMO 2020이 원하는 건 그 황산화물 수치를 압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기존에 있던 선박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네. 있습니다. PC 선박도 그렇고 LNG 선도 그렇고 양 자체가 적었었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하려면 보통 탈황 장치를 달아요. 근데 탈황 장치가 외연적으로도 상당히 보기 안 좋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연비도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LNG 선박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PC선 발주가 필요한데 이것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좀 호황기를 맞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친환경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만 조금 우려해 볼 거는 네. 지금 인력난이 좀 커요. 네. 발주는 많이 들어오고 도크는 좀 한정적인데 지금 인력난 때문에 조선소에 있던 인력들이 거의 다 이제 완성차라든지 다른 기타 철강 화학 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은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인력난 뉴스 많이 보셨죠?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올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오늘 뜬 뉴스에 대해서도 좀 해석을 여쭤볼게요. 손 팀장님, 우리가 고부가 선박 수주에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우리는 질적 수주 좋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4월에 글로벌 세계 발주, 이 선박 발주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우리가 13척, 중국이 62척. 그래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랑 중국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좀 고부가치 상품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이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고 해도 캐파가 떨어지면 그 물량을 다 못 맞추다 보면은 이제 순환으로 물량을 가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무한정 기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좀 안심이 되겠지만 중국이 우리가 어떤 산업을 기술력을 주면은 어떤 저렴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따라왔던 그런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기술 개발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냥 제가 뭐 앉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봤었는데 예. 정부에서는 인력과 기술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총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고부가 선박에 대한 점유율을 75%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LNG 선을 넘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무탄소 선박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론 조선 기술업체도 아니고 어떤 조선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화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조선 오래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술력은 우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이런 흐름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오션으로 23일에 출범할 대우조선해양 이쪽도 여쭤볼게요. 네. 23일 주주총회 열리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때문에 4월 20일까지 주가가 다른 조선주들 대비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M&A 효과 때문에 잘 갔던 거라면 23일 전에 세론 해야 되나?
어떡할까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일단 60일선을 잘 버텨주면서 네.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완전히 사명 변경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조금 불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흑전을 하지 못했고요. 영업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올해까지도 지속될 거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21년도 이전에 수주했던 상대적인 저가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PC선, LNG선 이런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사 대비해 가지고 컨테이너선은 잔고가 아직 81% 남아 있고 LNG선은 33%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 다 떨궈내지 않는 이상은 올해까지는 조금은 어렵겠다. 다만 주가는 뭐 무조건 실적으로 간다라기보다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모멘텀을 보고 최근까지는 좀 좋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희망을 가지고 신규 수주 흐름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완전히 하나로부터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비어있는 슬롯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주셨고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쪽도 볼게요. 손 팀장님. 어제 성광밴드 호실적 발표하고 튀어 올랐고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곤 있습니다. 한라 IMS,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다 좋거든요. 전방이 좋으니까 기자재는 계속 날아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방 기업이 먼저 강세를 보여주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따라 붙는 모습인데 전방 기업은 사실 매출처한테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한 자금을 좀 분할해서 받지만 부품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좀 지금 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선 관련 종목들보다는 좀 실적 변동성이 작은 것이 이제 뭐 장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일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나 수급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의 투자 스킬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을 좀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내가 트레이딩 스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5% 이하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들도 수급도이 너무 좋고 업종 대비 저평가감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좀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생 같은 경우는 사실 LNG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어떤 가스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승을 제외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목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 대비 얼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검색돼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도 접근하기 유해 보인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보다 실적 시차가 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혜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탑픽 갈게요. 기 대표님, 조선주에서 가져오셨어요? 기자재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기자재 쪽 고려를 많이 했었어요. 동성화인텍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선주를 다뤘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 상황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흑자 전환했었지만 사실 정정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해양 플랜트 공사 하자 배상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적자 전환을 해버렸는데 결국엔 계속 받고 있는 수주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공사들 보시면 대세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올해 다시 흑자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높은 성과 상승이 반영되어 있었던 21년 4분기 이후에 수주한 것들이 매출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LNG 운반선 앞으로 카타르발 40여 척 비롯해가지고 올해 100여 척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연간 수주 목표의 62%인 97억 9천만 달러가 이미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이고 이제 수주 잔고의 어떤 인도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선 부문 그리고 엔진 사업 부문까지 매출 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종가부터 10만 8천 원 보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9만 6천 원입니다. 네, 작년 빅베스를 덜어내면서 주가도 3월 중순 9만 1,500원 저점 딛고 그래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유리해질 환경 주목하면서 14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지을게요. 손여루 팀장, 기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